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이 과연 낫기는 할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날은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진전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받는 치료가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이러다 평생 못 고치는 건 아닐까요?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불안감만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병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 정확한 순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은 회복 과정의 1단계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왜 계속 몸이 불편하지? 하고 조급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임상 경력을 통해 알게 된 자율신경 실조증의 회복 4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린 이 회복 순서는요, 학계에서 100% 정립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율신경 실조증 분야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밝혀내야 할 것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자율신경과 수면, 호르몬, 스트레스 시스템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 연구들과 그 무엇보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공통된 패턴을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할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회복 1단계는 바로 기초 생리 리듬이 안정되는 단계입니다. 정확하게는 수면과 소화가 안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안정되는 이유는 자율신경이 깨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이 바로 수면과 소화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과 자율신경의 경우 쌍방향 관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깨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박수가 오르는 등 자율신경 불균형이 곧바로 심해집니다. 반대로 자율신경이 좋아지면 밤에 심박수가 떨어지고 부경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소화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장이 움직이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이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자율신경, 그 중에서도 부경감신경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쉴 때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소화처럼 당장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덜 급한 기능은 멈춰버립니다. 위장이 굳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면서 식후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 배변 이상 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시작하면 몸이 과부하가 줄어들면서 극적인 증상보다 이 기초 리듬부터 미세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단계 회복 과정에서는 밤새 10번 넘게 뒤척이던 것이 요즘은 중간에 한두 번 깨는 정도로 줄었다. 밥만 먹으면 체하고 메스꺼웠는데 요즘은 더부룩함이 좀 덜한 듯하다. 극단적으로 체중이 빠지거나 식욕이 없던 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효과보다는 약간 좀 개선된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두근거림이나 불안감 같은 증상도 여전할 수 있지만 2단계는 몸이 기초적인 리듬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첫 신호입니다. 두근거림이나 불안 증세가 호전되는 건 2단계부터입니다. 1단계에서 기초 리듬이 잡히기 시작하면 회복이 2단계인 교감신경 과부하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교감신경에 과부하가 생기면 심장 두근거림, 불안, 떨림, 어지러움, 앉았다 일어날 때 심박수가 급경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증상들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경보기가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만 울리던 경보기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24시간 경보를 울리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1단계에서 기초적인 수면과 식사 리듬이 조금 잡히면 극단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던 교감신경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심박수나 혈압의 변동폭, 그리고 불안의 파도가 아주 조금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예전엔 이유도 없이 하루 종일 심장이 뛰었는데 요즘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심장이 뛰는 것 같다. 불안감이 계속 10점 만점에 10점이었는데 이제는 한 5점에서 6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속이 좀 편하다, 가슴 두근거리는 게 좀 덜하고 잠을 좀 더 잘 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기존의 증상들,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가슴 답답함, 야간요, 급박요 등의 증상도 조금씩 좋아지기는 합니다. 여전히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통제 불가능했던 증상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뇌 기능과 감정 조절이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자율신경 실주증이 생기면 머리에 안개 낀 듯 멍한 느낌이 드는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는 감정 기복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뇌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늦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소모합니다. 뇌는 보통 몸무게의 2%에 불과한데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 기능이 약간 저하됐다고 해서 우리가 생존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잠을 못 자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소화가 안 돼서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 또 심장이 불편하게 빨리 뛰면서 온몸이 긴장 상태에 있느라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는 것, 이게 우리 생존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이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 몸은 생존과 직결된 활동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려 합니다. 당장 숨을 잘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것들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부터 나아지는 경향이 있고, 당장 생존에 급하지 않은 기능들, 예를 들면 복잡한 사고나 미묘한 감정 조절, 기억력, 집중력 같은 고차원적인 뇌 기능은 나중에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3단계까지 회복이 되셨다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던 것이 이젠 특정 시간대에만 좀 멍해지는 것 같다. 사소한 일에 화가 폭발하는 감정 기복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이런 모습을 스스로 인지하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책이나 글을 오래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기 같은 인지적인 활동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진다.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몸의 안정을 넘어 내 생각과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좋아진 걸까 하고 의심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 만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수면과 소화, 두근거림, 브레인 포그가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의학용어로 탈조건화라고 부르는 상태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불신입니다. 우선 이 탈조건화라는 말이 좀 어렵죠. 저는 이 상태를 전신 깁스를 오래 하고 있다가 막 푼 상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다리가 부러져서 한두 달 깁스를 했다고 칩시다. 뼈는 다 붙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풀자마자 예전처럼 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뛰기 어렵습니다. 뼈는 나았지만 그동안 안 썼던 다리 근육과 인대가 전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재활이 필요한 상태죠. 자율신경 실증 환자분들의 몸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지럽고 두근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위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활동을 줄이고 주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몸을 안 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1, 2, 3단계를 거쳐서 자율신경계는 안정이 되어 가는데 그 신경의 명령을 받아야 할 우리 몸의 심장, 혈관, 근육들은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처럼 기능적으로 약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신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움직임이 제한되었을 때 신체 기능이 저하된 현상을 탈건조라고 합니다. 약해진 신체 기능은 신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루쯤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깁스를 풀고 재활치료를 하듯이 걷기나 가벼운 기립 훈련 같은 반복적인 노출과 점진적인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불신입니다. 여러 병원에 다녀도 이상 없다, 신경성이다, 스트레스 탓이다 라는 말만 듣다 보면 내 몸과 정신에 대한 신뢰, 나아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정신력이 약한 걸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기는 할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단순한 생리학적 치료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단계의 변화 신호는 다른 단계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쓰여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20분, 30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증상이 아예 없는 날은 아직 드물지만 예전보다 불안감이 줄어서 전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 매일 지켜야 할 수면, 식사, 가벼운 운동 루틴을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4단계까지 도달하신 겁니다. 4단계는 단순히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내 일상이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약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믿게 되는 완치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버티시면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 한 2단계쯤 와 있구나, 내가 4단계 탈 조건에서 막혀 있었네 하고 짐작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지금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무리한 운동보다는 수면과 식사 패턴을 조절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2단계 증상이 심하시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잠시 피하고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과열된 경보기를 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4단계에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뇌와 체력이 회복이 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회복은 총 4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수면 소화 같은 기초 리듬이 개선되고, 2단계는 심장 두근거림, 불안 같은 교감신경 과부하가 완화됩니다. 3단계는 브레인 포그, 감정 기급 같은 뇌 기능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만성 피로와 체력, 자기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 4단계 순서가 반드시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와 제 임상 경험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회복되는 것 같은데 이 순서랑 다르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자율신경 실조증은 사람마다 증상이 천차만별로 다른 만큼 증상에 따라 회복 순서가 뒤섞이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회복이 빨라서 2, 3개월 만에도 좋아지는데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율신경 실조증은 회복 중에 마치 다시 안 좋아지는 것처럼 증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증상이 좀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모든 병이 다 똑같은데 회복 과정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정확하게 딱딱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3걸음 올라갔다가 또 2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견디다 보면 서서히 몸이 개선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는 몇 단계인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은 왜 그럴까요? 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